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영상각닷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 그렇죠. 자, 오늘 방문 목적이 좀 있죠? 네네. 아, 우리 나주 화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생중계를 보고 계시는 전국의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각닷컴, 우리 나주에서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그 훌륭한 언론 역할을 하는 영상각닷컴에 와서 실은 21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저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백다래가 사퇴를 하게 된 그런 이제 기자회견의 어떤 자리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영상각닷컴 정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함께 뒤에 자리해주신 우리 남표 시민님들께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입장문을 먼저 그냥 이렇게 쭉 읽어내려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또 이제 이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대화를 또 토론이나 이런 방식으로 또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백달의 사퇴 입장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화순 국민 여러분, 근본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한 백달래입니다. 저는 오늘 예비후보로서 활동을 접고 사퇴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지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완주함으로써 화답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죄해 드립니다. 변명 같지만 여성이자 정치 신인으로서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에 기성 정치권을 넘어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선거판에서 제가 받은 지지와 관심의 크기는 우리 지역의 새 정치의 뿌리를 내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자부합니다. 또한 저에 대한 지지와 관심은 균형 발전과 지역 민주주의, 그리고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통합 리더십에 대한 촉구였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저와 우리 시민이 근본 선거 기간 동안에 함께 성취한 진정한 성과이자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예비후보로서 사퇴하지만 제가 제시한 비전과 발전 방향, 그리고 주요 공약들의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세 후보 모두 남다른 경험과 훌륭한 경력을 거쳐왔음에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만한 리더십과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정치와 사회적 혁신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려 당선을 위한 공약을 남발하고 시민들을 현혹시켜 갈등을 증폭시키는 당사자가 되었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정책연구자로서 새 후보들의 좋은 공약은 지지하겠습니다. 또한 새 후보들이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고 술수를 부려 시민들을 무시한다면 언제든지 비판의 날을 세워 제 소임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화순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정치적 침묵과 단합 문화를 깨고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정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시민사회 구축과 민주주의는 언론의 활성화에 있으며 민주주의 없는 경제 발전은 불공정과 불평등의 탑을 쌓는 결과를 낳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정치적인 비판과 날선 잣대에도 불구하고 당선권에 있는 세 분의 후보 모두 훌륭하신 자질과 인품을 가진 지역의 지도자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누가 당선되든 지역의 정치 혁신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함께 힘을 보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지지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2월 14일 21대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의 예비후보 백달에 올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아, 사퇴하는데 박수 치시고. 아이. 아, 근데 새 후보가 누구죠? 여기 지금 안 나왔죠? 네. 우리 신정훈 예비후보, 송금주 예비후보, 김병원 예비후보께서 현재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계셔서 모두 다 당선 가능하신 후보님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더불어민주당 그 나주 화순 지역. 네. 경선 후보시죠? 예, 예. 네. 아, 그런데 새 후보 한 분 한 분 칭찬 한번 해주시고. 그래야죠. 제가 지금 이제 두루뭉술하게 네. 제가 방금 이장문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 후보님들이 어느 지역의 후보님들 못지않게 대단히 이제 막강한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시고 또 이 역량도 갖고 계시고 굉장히 또 훌륭한 커리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도 우리 나주 화순 지역이 이 선거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될 만큼 그런 지역이 됐는데 사실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턱도 없는 후보였죠. 그 새 후보님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또 여러 전문 분야에서 경력을 닦으셨고 또 당에 많은 기여를 하신 또 우리 신정훈 후보님도 계시고 뭐 저로서는 사실 그 목소리만 좀 높은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분 후보님들과 함께 했었던 지난 선거 기간이 저로서는 하나의 이제 훈련 기간이고 또 영광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 굉장히 날선 비판에도 저에게 서운하다 말씀 안 하시고 다 수용하시고 전화 주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한참 배우고 또 공부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새 후보님들 저한테 다 한 번씩 비판을 받으셨는데 뭐 인간적으로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 칭찬을 하라니까 새 후보 다 해야지. 다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특성을 네. 이제 연장자부터 네, 해드리면 네. 우리 김병원 회장님이야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농업 분야, 그 농협 조직 내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으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제가 들어본 바로는 굉장히 그 평판이 좋으셔요. 사실 이 지역 내에서 이 좋은 평판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평판이 상당히 좋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공약을 제가 좀 보니까 역시 오랫동안 그 조직에서 경영을 해보신 분이라서 그런지 어떤 판단력이나 또 행정적 어떤 이런 그 경험들이 많으셔서 잘 공약을 신중하게 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정훈 예비 후보님이 말할 것이 또 없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나주에서 태어나서 나주에서 함께 젊어서부터 이 지역 주민들과 쉽게 말해 고륙을 섞어가면서 이 지역 발전에서 이렇게 투쟁해 오시고 또 시장님으로서 혁신도시를 유치하신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과감한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아니면 힘들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신정훈 예비 후보님을 지지하는 하나의 힘 아닙니까? 그 과감한 추진력,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애정, 그런 부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 창출해서 신정훈 후보께서 뛰어다니신 것을 제가 또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신다. 그리고 우리 송금주 의원께서는 또 나름 지역에서 좀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또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질서를 좀 잡는 데 도움을 좀 주신 분이 아닌가.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적인 기성 정치인이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 좀 보여주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모두 다 굉장히 장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박빙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칭찬이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부족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영상당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저기, 그러면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네네. 또 뭐, 국회의원, 더불어당 경선 후보잖아요. 네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우선 제가 좀 왜 사퇴를 했는지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표님? 예. 네. 사실 이제 사퇴라는 표현은 어쨌든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예비 후보 자격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가 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이 민주당은 지금 공천 심사 룰이 있지 않습니까? 룰을 갖고 볼 때 제가 이 세 분들의 막강한 어떤 힘겨루기에서 많이 치여서 사실 공천 심사에 들어가는 시력이 좀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공천 심사라는 룰의 기준에서는 이제 속도 말로 택이 없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이제 이런 그 판단에서 제가 공천 심사 서류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 출마의 원래 목적이 지역의 어떤 새로운 목소리, 그 다음에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서 기성 정치권에 어떤 좀 자극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와 상관없이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어떻겠나 하고 제가 며칠 전만 해도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이면서 공천 탈락이 될 입장인데 계속 그렇게 예비 후보자라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주변 분들의 많은 조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그럼 중앙당 소속의 예비 후보로서 우리 민주당 중앙당의 방침을 제가 수용하는 게 맞고, 그래서 엄밀히 하면 사실 사퇴라기보다 정리된 이제 그런 후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그 모양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공천 심사 결과 발표되기 전에 입장을 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뭐야 2%대에서 2.7%, 3%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뭐 신인이면서도 또 여성이면서도 또 그러면 선거 경선의 그 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밝힐 수 있나요? 네네. 네. 우선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화순 국민들께 좀 제가 굉장히 사과를 좀 드리고 싶고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사실상 제가 화순에서의 선거운동은 딱 하루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나주에 와서 주로 이제 거주를 하고 또 정치를 하겠다고 한 게 6개월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화순 지역까지 제가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활동하기에 이제 굉장히 역부족이었는데, 그 더불어서 이제 그 지금 대표님 질문이 이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주로 선거운동을 SNS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SNS의 발달이 저의 지지율을 그나마 3%까지 나오게 한 거고, 이제 나주로 환산하면 제가 볼 때 10%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비율로 보면 10%까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나주에서도 그나마 저는 이제 언론 보도나 SNS에서의 이슈 파이팅, 공천에 대한 제기 이런 것들로 했는데 제 지지율은 SNS에서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돈이라던가 조직이 없어도 훌륭한 정치 활동, 지역 활동을 하시면 누구든지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세상이 조만간 저는 10년 안에 오지 않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6개월 만에 정치를 해도 그런 어떤 그 SNS 문화와 그 SNS 여론이 그만 커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서 많이 평가를 해주시는데 SNS 운동이 저는 사실상 99%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신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또 선거에 또 후보자로서 제일 어려웠던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정책이나 공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또 시민들한테 정책이나 공약을 아까 네네. 조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잘 몰랐습니다. 예. 우리 나주 지역에서 제가 이사 온 지 지금 2년 반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가 나주 지역에 와서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배제하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그 감사함을 느끼고요. 오히려 저는 여성이었다기보다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이 컸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컸고, 기본적인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심사 서류부터 다 돈입니다. 심사 서류부터 100만 원, 뭐 공천 심사가 하는데도 300만 원, 뭐 다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최소 기본 행정 비용이 좀 부담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좀 중앙당, 우리 이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어떤 혁신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신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너무나 많죠. 이제 제 인지도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지역에서 특히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단지 신이어서뿐만 아니라 이주자로서의 이제 어려움이죠. 제가 인맥이 나름 SNS 엄청 만들어져 있었어도 기존 조직 세력 있지 않습니까? 기존 정치인들이 이미 다 조직화가 돼 있고 세력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파고들 틈이 없었다. 이게 이제 신인들이 겪는 일반적인 것이죠. 조직력의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두 가지를 다 겪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역할만 좀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약 부분은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연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도 지방 소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했었고요. 기타 이제 국가 불균형 문제, 그다음에 혁신도시 문제는 이미 제가 연구 보고서를 좀 몇 권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상황을 알고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지역 사람들보다 더 쉬웠을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또한 이제 지방 출신이잖아요. 제가 여수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20년 이상 살았던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방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래저래 제가 나주에 와서 공약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공약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잘 다듬는 팀이, 실무적 팀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실질적인 공약을 많이 내놓을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 한 분하고만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공약도 생각보다 많이 다듬어서 소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 후보님들의 공약을 지금 평가할 지금 현재 그런 능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후보님들의 공약에 대한 검토와 또 분석을 좀 앞으로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또 어쨌든 경선 후보 사퇴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새 후보님들한테 이런 공약은 좀 해가지고 네네네. 앞으로 우리 나주의 네. 발전에 큰 네.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의견이 있으면 말씀. 우선 이제 제가 출마한 가장 큰 배경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나주의 발전, 화순자 일단 빼겠습니다. 이제 제가 후보 사퇴했으니까 나주 쪽으로 좀 중심을 관심을 돌리면, 저는 정치 사회 개혁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정치 개혁은 일차적으로 지방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긴 한데요. 이 민주주의적 인식이나 그다음에 어떤 조직 어떤 관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좀 조직이 좀 혁신적이고 민주적으로 좀 개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시더라도 당의 인적 혁신이나 조직 혁신, 그리고 당내의 어떤 민주화, 민주주의를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시장, 시효 공천권에 대해서도 좀 더 혁신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최대한 능력 있는 인재,
자질이 있는 인재들이 당에서 선의의 경쟁과 어떤 실력 있는 경쟁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그래서 그만큼 당이 역량을 키우고 또 민주적으로 운영이 됨으로써 지역 전체의 역량이 커지고 또 민주주의적인 어떤 문화나 그런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새 후보님이 우리 민주당의 혁신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원도심과 혁신도심의 상생발전인데요. 다행히 이번에 김병원 후보께서 특히 원도심과 혁신도심 상생발전 방안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병원 회장님, AB 후보님을 상당히 제가 초반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좀 했었는데 정책과 공약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그 대표적으로 원도심과 혁신도심 상생발전 방안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중에 LG 공장 이전을 통한 원도심의 지금 과감한 어떤 발전 방안은 다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발전 방안을 상당히 과감하게 내놓으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지지를 좀 보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추진될 건데 추가로 새 후보가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달라서 제가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반드시 나주권으로 와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빛가람동 공실률은 71%고요. 그 다음에 32,000, 지금 32,000에서 최근에 제가 연구를 한 결과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아주 많이 빠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전공대가 들어오면서 추가로 공공기관 이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도 성공적인 국가균형 발전의 모델이 나주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경우는 나주권으로 추진하는 후보를 제가 좀 지지하고 싶고요. 뭐 기타 이제 그 고령 친화도시 정책이라든가 기타 뭐 한전공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많은 공약들이 좀 있죠. 특히 여성 정책들은 많이 빈약한 걸로 보여지고요. 거의 없습니다. 새 후보 여성 정책 사실상 없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청년 정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기성 정책들 좀 갖고 와서 지금 반복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아까 원도심의 LG 이전 이후에 발전 방안,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치과 이전, 그다음에 우리 당의 혁신과 개혁, 그를 통한 우리 지역 민주주의, 민주화, 시민사회의 어떤 혁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참 잘하시네요. 이제 온거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보도 자료에 보면 신종 코로나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선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이나 그 내용들을 많이 그 보도자를 보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민들한테 인사 겸 또 그 고통받고 계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네. 그 제가 좀 전에 새 후보들에게 좀 제안하고자 하는 것에서 하나 빠진 게, 반드시 그 지금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원도심 발전 방안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이도록 촉구해야 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공기관들이 이사를 와서 자기 역할이 지역 발전, 특히 원도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새 후보들 중에 국회의원이 되시면 과감하게 공공기관 만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상생사업, 그 다음에 지역발전사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통과 어떤 교감을 통해서 해내야 됩니다. 지금 공공기관들이 생생내기 사업이 많다라는 걸 중앙정부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좀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역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혁신도시의 어떤 그런 이전이 원도심에 공유가 되도록, 어떤 혁신도시만 쏟아넣을 게 아니라 원도심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시즌2에서 국회의원들은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게 제 이제 주장이고, 이와 연결된 부분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제도 제가 제안했지만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금 직원들이 7,000명이 넘을 겁니다. 지금 7,000명이 넘을 건데 이 7,000명 플러스 뭐 알파까지 하면 뭐 10,000명 가까울 건데 우리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 지역 발전 상생 연대 차원에서 좀 구내 식당을 이렇게 좀 휴무제, 그러니까 구내 식당 휴무제를 만들어서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좀 식당들을 이용해 주는 그런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보도자를 냈더니 공공기관 지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메시지도 왔는데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16개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16개 공공기관이 돌아가면서 휴무를 하면 그렇게 많이 휴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식당 휴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16개나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만 협조를 하면 상인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공공기관 이주자들도 큰 부담 없이 또 시내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기업 총수들이 전부 식당을 휴무하고 전부 다 그렇죠. 경제 살리기 앞장서는 전 나라적인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좋은 그렇죠. 내용들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식당이 제일 타격일 것 같아요. 식사가 아무래도 농촌의 뭐 농산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피하적인 모든 대상이 이제 이런 그렇죠. 문제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기자회견도 좀 특별하니 하시구만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의견이 있어서 또 전국에 계신 우리 그 언론인들이 또 보면 원래 기자 후보 사퇴하면 보도자료 내고 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즘 SNS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 언론사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생중계하고 유튜브 생중계 이제 밴드나 뭐 여러 가지 카카오톡의 시스템에 우리가 알리려고 해요. 동의하시죠? 네, 하여튼 뭐 나주를 위해서 또 하순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회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이렇게 나와준 거에 대단히 감사하고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회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우리 영상광닷컴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최신의 어떤 그런 기술을 항상 선호하시고 앞서가시는 영상광닷컴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는 굉장히 특별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광닷컴 파이팅! 반갑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유쾌한 후보 사퇴입니다. 유쾌한 너무 우울하지 마시고 미래는 있는 거니까. 아주 즐거우신 사태를 우리 영상광닷컴 정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유쾌한 사태를 지금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러분 후보님들 사퇴하실 때 영상광닷컴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